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스트레스를 어떻게 없앨 거냐 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례를 들어가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분은 그, 피로하고 두근거리고 또 잠도 잘 안 오고 이렇다고 이제 하는 걸 호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상담 내용을 이렇게 가볍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자려고 누우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몸이 붕 뜨는 느낌이라 잠을 못 자고 있어요. 몸이 굉장히 피곤한데 무겁고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네요. 운동이 좋다고 해서 좀 많이 걸었는데 다리가 뻣뻣하도록 걸었더니 피곤하기만 하고 잠은 더 잘 안 오더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검사는 이상이 없었는데 자려고 누우기만 하면 그렇다. 마음의 문제인 거냐? 고치고 싶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정리를 해보면 자려고 누우면 몸이 붕 뜨는 느낌이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불면증이 있다. 피로하다. 중요한 건 이제 마음의 문제냐. 내가 검사에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그렇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잖아요. 근데 사실은 밤에는 자고 너무 피곤해도 사실은 잠이 잘 안 오는데 밤에는 자고 낮에는 깨야 되는 게 이제 인류가 가진 생활 바이오 리듬인 거죠. 수만 년 동안 우리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한낮에는 자고 한낮에는 깨고 한낮이라는 건 이제 해가 뜨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갖고 점점 몸 각성이 되고 이제 활동력이 늘어나다가 한낮이 제일 저기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 되면 점점 늘어지다가 이제 해가 지면 다시 잠이 들어야 되는 거죠. 한 밤에는 이제 자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수행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9시에 자고 3시에 일어나고 이런 생활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 잠이라는 거는 이게 뭐냐? 어떻게 해서 잠이 되는 거고, 잠자는 걸 잠깐 생각해 보면, 잠이라는 거는 신이 잠들어야 돼요. 안약적으로 보면, 뭐 여러 가지 서양의학적으로 또 잠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그거는 뭐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한의학적으로 보면 신이 잠든다. 이 신은 정신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귀신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같은 귀신 신자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무슨 소리냐? 심기가 약하면 신이 잠들지 못해요. 그래서 심기를 소모했기 때문에 이분은 잠이 잘 못 자는 거다. 사료가 과다해서 심기가 소모되어 있기 때문에 잠이 잘 못 자는 거다. 이런 거죠. 그리고 심기가 소모되면 이제 긴장, 스트레스, 과로 여기서만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이긴 한데 어쨌든 긴장, 스트레스, 과로,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해갖고 심기가 소모되고요. 그렇게 되면 또 우울, 불안, 긴장, 놀람 이런 것들이 생기고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나빠진다. 그래서 잠도 잘 안 오게 된다. 이런 거죠. 이분이 또 하나 이제 마음의 문제냐 이렇게 질문하시 이런 분 아주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불편하고 아프고 괴로워 죽겠는데 검사에는 안 나오니까 그리고 실제로 병원에서 해주는 일이 없으니까 신경안정제를 주고 신경안정제 준다는 소리는 그냥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냐 이런 뜻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이런 것 같은 걸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심기의 문제는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존재한다는 문제라는 뜻은 뭐예요? 방치하면 기질적인 파괴, 즉 서양의학적인 심장병으로 이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분은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실제 문제이고 근데 검사에는 안 나오고 하니까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죠.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본인이 하는 치료가 있고 한의학적 치료, 한의원에서 하는 치료가 있을 건데요. 이제 본인이 하는 치료는 이제 뭐가 있냐? 그런데 본인이 하는 거 결국 심기를 잘 보존하고 소모를 막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쓰는 돈에는 한계가 있어요. 수입만큼 써야죠. 버는 것만큼 쓰지 더 쓰면 이제 파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본인이 쓰는 힘에도 에너지에도 한계가 있어요. 수입만큼 써야 돼. 여기서 수입만큼 뭐예요? 회복하는 것만큼 써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러면 회복하는 것만큼 쓴다는 게 무슨 소리냐?
일할 때 피로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해야 된다 이런 거죠. 이건 뭐 사실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쉽지 않은 얘기이긴 합니다. 일부러 피로해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사실은 몰라서 피로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요령을 잘 부리면 훨씬 덜 피곤하게 일할 수 있어. 예를 들면 50분 일하고 10분을 쉬는 거예요. 25분 또는 더 나빠지면 25분 일하고 5분을 쉬거나 9분을 일하고 1분을 쉬거나 이런 것들은 다 1시간 또 60분을 기준으로 보면 얼마 동안 일하고 조금씩 쉬는 거죠. 그리고 멈춰있지 말고 움직이면서 일한다. 멈춰있지 말고 움직이면서 일한다는 뜻은 뭐예요? 움직이면 뭔 일이 생겨요? 혈액순환이 되잖아요. 뭐 왜? 근육 펌프, 정맥 펌프가 작동하니까 혈액순환이 됩니다. 세포가 피곤하지 않으려면 에너지를 공급하고 영양을 공급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공급하는 원동력이 근육 펌프예요. 그러니까 근육 펌프를 작동하면서 하면은 훨씬 덜 피곤하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일할 때보다 조금씩 움직이면서 일하면 훨씬 덜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일해라. 일어나서 움직여라. 이런 거죠. 그럼 괜히 뭐 회사에서 일하다가 말고 일어나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예를 들면 요령을 부려야죠. 예를 들면 부하 직원한테 커피를 타오라고 시킬 게 아니라 커피를 타다 주는 거죠. 그러면 아주 훌륭한 선배도 되고 자기 피로도 풀리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뭐 좀 복사 좀 해와 이럴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복사하고 누구씨 복사할 거 없어? 내가 해다 줄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요령을 부려서 생각해내셔야 돼요. 경우마다 모든 분들이 다 사람마다 경우마다 다 조금씩 다르니까 거기에서 원칙은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멈춰있지 마라, 앉아있지 마라 이런 뜻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눈치 안 보고 잘 할 거냐 요런 건 이제 각자의 사정에 맞게 요령을 좀 부리셔야죠. 이 9분이라고 1분씩이 25분이라고 5분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퇴근을 하실 때 이렇게 해보면요 훨씬 덜 피곤합니다. 많이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평상시처럼 했는데도 불구하고 덜 피곤하고요. 덜 피곤하다는 뜻은 뭐예요? 일의 효율이 좋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쉬면서 일을 했는데 일은 더 많이 해.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의 일을 할 때 얼마큼 효율적으로 일을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셔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 이제 이분이 지금 이제 그래서 힘들어서 이제 운동이 좋다 그러니까 운동을 했어. 그랬더니 이제 뻐근하고 힘들어. 그랬더니 잠만 못 자겠어. 근데 이제 운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더 피곤했어. 그러니까 가볍게 걸어야 되는데 운동하고 더 피곤했다는 뜻은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트레스가 오히려 증가한 거지. 과로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스트레스의 이제 방향이 좀 바뀐 것이긴 한데 추가로 노동을 한 거죠. 제가 이제 목공을 하는데 목공을 하고 나면 하루 종일 서서 일했으니까 이제 뻐근하지 않습니까? 피곤하고. 그 처음에는 차 타고 얼른 가서 쉬었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거야. 그래갖고 집에까지 이제 걸어갔어요. 한 15분 내외 걸리는데 이때는 가볍게 걸어야 됩니다. 평상시엔 왜 제가 조금 숨찰 정도로 걸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볍게 숨찰 정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는 이미 굉장히 필요한 근육을 많이 썼잖아요. 회복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볍게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15분 정도 걸었더니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근데 이때 만일에 다리가 풀렸으니까 더 많이 풀리려고 더 많이 해. 그러면 다시 피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더 추가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때 더 하면은 지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에 쉬었더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사실은 적당한 운동량을 맞춰야 돼요. 운동량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 운동량을 맞춘다는 건 뭐냐면 강도와 양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의 강도는 숨이 차지 않는 정도의 강도, 그리고 양은 필요하지 않은 피로 살짝 피곤한 만큼 정도의 양을 맞추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오래 일을 했을 때는 숨이 찬 건 좀 지나친 겁니다. 필요한 것도 아주 양을 줄이시긴 해야 돼요. 그거 맞춰서 약간 조절을 해야 되긴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이렇습니다. 강도와 양을 잘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숨이 차지 않는 강도로 해야 되는데 만일에 숨이 차면 어떻게 되냐? 그럼 기가 약간 손해보는 겁니다.
왜 달리다가 숨이 차서 멈추면 그때 쭉 몸이 처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때 기가 일시적으로 쭉 떨어지는 겁니다. 물론 조금 있으면 회복이 되는데 그 정도가 지나치면 한참 있다 회복되잖아요. 많이 손상됐으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걷고 나서 이제 뻣뻣하다 이런 거는 너무 많이 걸은 거죠. 양에 초과된 거죠. 그래서 걷고 나서 쉬어야 된다. 아우 너무 피곤해서 쉬어야 돼. 이건 지나친 거죠. 그러면 스트레스가 된 거고 에너지가 상당히 마이너스 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적당한 운동량이라는 거는 운동을 하면은 한 달 이내에 한 2주에서 한 달 이내에 좋아집니다. 좋아지지 않으면 좀 이제 그걸로 할 수 있는 한계를 좀 벗어난 거야. 그걸로는 안 되는 거고 적당한 병원 진료해서 뭐 검사가 필요하면 검사도 해야 되고요. 치료를 좀 받아야죠. 이분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이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건 뭐 진찰을 해봐야 될 일이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면 힘을 잘 조절하고 그렇게 하면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나도 건강해질 수 있다. 도전! 마치겠습니다.